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강아지도 혈액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혈액형과 강아지의 생명을 살리는 수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혈액형은요, 사람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사람의 ABO식 혈액형의 분류와 달리 적혈구 표면의 항체에 따라 혈액형을 구분하는데요. 이것을 독 에라스로사이트 엔티젠, 개 적혈구 항원, 줄여서 DEA라고 합니다. 강아지의 혈액형이 복잡한 이유는요, 이런 표면 항원의 종류가 한 종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강아지가 여러 항원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 혈액형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혈액형 종류는요, DA1, 3, 4, 5, 6, 7, 8로 구분하는데 이 중 중요한 것은요, DA1형입니다. 왜냐하면요, 수혈 시 이 DA1형이 급성 용혈 같은 부작용을 심각하게 나타내므로 이 타입의 혈액형만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면요, DA1형의 타입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그냥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DA1.1, DA1.2, 그리고 DA1- 이렇게 세 가지 혈액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면은요, 이 세 가지만 구분하여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강아지 혈액형이 DA1.1형인지, DA1.2형인지, DA1-형인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강아지 혈액형은요, 수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혈액을 주입하게 되면은요, 일단 주입된 혈액이 대부분 다시 깨져버리고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급성 면역 반응으로 심각한 부작용마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강아지들은요, DA1.1형의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요, 1.2형의 혈액을 가지는 강아지들도 있으며 더 드물게는요, DA1 네거티브형을 가지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수혈은요, 1.1형은 1.1형에게만 가능하고요, 1.2형은 1.2형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1 네거티브형은요, 사람의 O형과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도너로서 1.1형, 1.2형, 1 네거티브형 모두에게 수혈이 가능하며, 반대로 1 네거티브형은요, 오직 1 네거티브형에서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물론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수혈하여야 하지만은요, 강아지는 또 재미있게도 처음 1회의 수혈에 한해서는요, 면역 관용이라는 현상이라고 하여서 혈액형과 상관없는 혈액을 수혈하여도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급하다면은요,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또 못 구한다면은요, 평생에 처음 수혈을 받는 거로 한다면은요, 면역 관용이란 찬스를 이용해서 응급 수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실 때는요, 혈액형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고 내 강아지가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요, 자신이 반려하는 강아지 혈액형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요, 불과 7.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시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한 여러분의 강아지 혈액형이 1.1형이라면은요, 비교적 혈액을 구하기 쉬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요, 1.2형이나 1 네거티브형이라면은요, 사실 응급 상황에서 혈액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혈액은행에서조차 굉장히 드문 혈액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1.2형이나 1 네거티브 혈액을 가진 강아지라면은요, 미리 여러 강아지 동호회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하기 힘든 혈액을 가진 강아지들끼리 연락처를 공유하여 필요할 경우 공여를 약속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대형견의 견주분들이 자신의 강아지 혈액을 공유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혹은 자신의 연락처와 자신의 강아지 혈액의 타입을 동물병원에 알려주고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으로 기분이 좋고 또 마음 한켠은 따스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른 강아지를 살리는 공혈은요, 대형견만이 할 수 있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혈액을 나눔할 수 있는 공혈견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2살에서 7살 사이에 젊고 건강한 나이에 25kg 이상의 체중을 가지며 해마다 모든 접종과 구충을 완료해야만 하고요, 또 근 1년 이내 종합검진을 마친 온순한 성격의 아이여야만 합니다. 젊고 건강한 대형견의 견주시라면은요,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강아지를 살리는 공혈운동에 동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요, 주변의 병원에 연락처를 전해주시면은요, 많은 강아지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래에요, 이런 건강한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대형견의 보호자들을 위해서요, 한국헌혈견협회가 창립되어 헌혈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대형견들의 주인분들과 병원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요, 한번 네트워크에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강아지들은요, 어떤 경우에 수혈이 필요할까요? 자, 우선은요, 요즘에 유행하는 바베시아증에서 응급으로 수혈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역매개성 용연탄 빈혈에서도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파 중독이나 각종 비료의 중독 혹은 백혈병이나 큰 사고로 대량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하는 아주 작은 말티즈나 푸들 같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적은 혈액만으로도 삶과 죽음이 갈릴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미리 혈액형을 반드시 확인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혈은요, 동물 혈액은행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혈견들은요, 동물 복지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단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묵묵히 많은 강아지들을 살리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에게도 조금 더 인도적이고 또 더 많은 복지의 손길이 미치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의 혈액형과 수혈 그리고 공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